네, 9월 24일 토요일 저녁 11시 53분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제가 게을러서 또 일주일 동안 전체 공개 영상을 쉬다가 주말에 올리는데 그렇죠. 원래 이번 주말에 대형주들을 먼저 봐야 돼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대형주들을 한번 전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많고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한번 끊었었죠. 네, 그래서 그 끊고 그 뒤에 종목들을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들이 이거예요. NC소프트부터 쭉 해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까지 그리고 앞에 현대자 붙은 아이들을 다 한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도 이번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알람이 가지 않을 거예요. 주말 동안은. 하루에 영상 24시간 안에 영상 3개가 올라가면 일단 24시간 이후에 알람이 가니까 내일 오후에 올리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알람이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알람 가지 않더라도 내일 오후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 종목들을 내일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대형주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 하고 내일 올릴게요. 그 ARM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냥 이거 보자고 하셔서 지금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자고 하셔가지고 보는 거고 뭐 제가 이렇게 선별한 건 아닙니다. 가온칩스, 넥스트칩, 어보브 반도체, 영창케미칼, AD 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MDS 테크 이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매수 타점은 이제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하지 않고 그 회원들 안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이건 좀 같이 봐도 될 내용이고 진짜 이유? 진짜 이유는 회원들도 다 물려 있어가지고 매수를 할 여력이 없어요. 네, 네. 대형주에 다 처물려 있어서 그래서 요건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죠. 네.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 뭐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 18초. 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네, IQ 60만 돼도 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은 이 영상, 네, 제가 영상 말미에도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 영상을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영상을 보려면 요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 언덕을 만들면서 하락하고 있는 아이들의 매수 타점은 어떤 특정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매수하는 건 우리는 이제 그렇긴 하지 않죠.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는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다. 네, 제가 목이 잠겨서 잠깐만요. 뭐 코로나 후유증이라는데 뭐 일단 목이 너무 잠겨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올라가면 네, 어디에서 매수? 요 언덕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그죠? 이거는 뭐 이 종목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뭐 적자회사, 잡주,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얘네들만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매수 타점이죠. 그렇죠? 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온칩스. 자, 가온칩스. 그렇죠. 가운데 자리도 알아야 되나? 괜찮아요. 자, 직전 영상에 이 영상의 바로 직전 영상에서 가운데 자리에 대한 영상을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가운데 자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게 뭐지? 그런 건 직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자리나 뚜껑이나 일자 조정 등등의 우리 채널에서 언급하는 그 용어를 잘 모르시면 교육 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죠. 가온칩스 2022년 9월 1일의 고점이 25,100원. 또 9월 7일의 고점이 25,100원. 가운데 자리는 이런 거예요. 연이은 캔들의 고점이 이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파란색이어도 되고 빨간색이어도 되고 빨간색도 상관없고 빨간색, 파란색도 상관없어요. 연이은 캔들의 고점이 여기가 뭐 10,000원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9,900원 또 1,100원
10,000원이면 더 좋죠. 네,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여기에 고점도 10,000원, 여기에 고점도 10,000원이면 더 좋은 거지. 이렇게 연이은 캔들의 고점이 호가창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이어서 여기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온칩스는 여기에 고점 25,100원 9월 1일 또 어디 9월 7일에 고점 25,100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ABC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언덕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 언덕을 넘어설 때가 매수를 했어요. 네, 네, 매수를 했는데 그날 매수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하니까 그냥 본탈하기로 한 거였죠.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네, 더블맨 괜히 본탈했어. 뭐 어떡해. 그래도 떨어지는 게 겁나면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 매수 타점은 여기였죠. 이 언덕이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언덕이니까 아니, 색깔이 왜 또 이걸로 나오니? 각각의 언덕. 항상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가 언덕이고 또 어디가 언덕이에요? 여기가 언덕. 또 여기가 언덕. 그지? 네, 그래서 가온 칩스는 금요일 지난 9월 23일 금요일 날 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매수를 한 거예요. 또 아니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있으시잖아요. 뭐 조국 지지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니들끼리 먼저 사놓고 뭐 전체 공개 영상에서 우리한테 뭐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그딴 소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말하는 거라고 미리. 네. 아니, 다른 종목은 매수 타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온 칩스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 게다가 거래량이 붙어 있으면 얘는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갭으로 좀 상승한 게 찝찝해요. 아니 가온 칩스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그럼. 그쵸? 네. 아니 다 물려 있어요. 네? 네. 뭐 멤버십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물려 있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매수 타점은 사실 뭐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도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갈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다. 이 취지가 더 강한 영상이에요. 네, 네. 제가 목이 잠겨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다음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은 어떤 거예요? 좋은 차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보통 이 차트는 좋아, 이 종목이 좋아랑 이 차트는 좋은 차트야랑은 다른 얘기죠. 이 종목이 좋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회사도 튼튼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의미가 있고 부채 비율도 적고 유보율도 많고 이런 게 기본적 분석 안에서 좋은 회사면 좋은 회사고, 우리처럼 이제 차트를 매매의 기준으로 삼는 채널은 혹은 뭐 사람들은 좋은 차트라는 거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항상 좋은 차트예요. 여러분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게 N자형 파동의 기본이 이거 아니에요. 네? 네. 내려오는 각도는 살살살살 완만하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는 차트가 무조건 좋은 차트고, 올라갈 때의 거래량이 이렇게 쭉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을 압도하게 되면 얘는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칩은 그냥 직관적으로 주봉으로만 봐도 내려오는 각도는 급하고 완만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급하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넥스트 칩은 어디에서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여기에 고점 12,700원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2,700원 돌파하면. 하지만 12,700원을 돌파를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지? 갭으로 떠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못 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매수 타점을 갭 상승하게 되면 일단 우리 같은 초보나 주린이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갭으로 상승한 아이들은 이 갭을 다 메꾸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매수하면 돼요. 요런 그 매매법에 관한 교육 영상도 있거든요. 제가 오른쪽 위에 갭으로 이 언덕들을 돌파했을 때 매수 타점, 매매할 수 있는 그 타점 방법을 오른쪽 위에다가 그 영상 한번 보세요. 9분 48초. 갭으로 돌파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넥스트 칩도
뭐 우당탕탕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얘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 얼마? 12,7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사는 게 정상적인 거고, 항상 이렇게 갭으로 언덕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갈 때 살 수 있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넥스트 칩도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얘는 그치? 이렇게 갭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날 좋아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갭으로 빵 하고 상승했으니 하하하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얘가 이만큼 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네, 안 되지. 그러지?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올라간 애는 이날 팔아야죠.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네, 갖고 있었다면. 왜냐면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 갭을 메꿔야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갭을 메꿨어요. 이렇게 갭으로 상승한 자리를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단데요. 일단은 지금 모양은 월봉으로 보면 충분히 ABC 모양을 조정을 받았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 요 라인을 무너뜨렸으면 그 다음 여기죠. 코스피랑 비슷하네. 네, 그래서 여기를 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네, 만약에 어보브 반도체라는 이 종목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자고 한 ARM 관련주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모양으로는 이 지금 현재 어보브 반도체 이 모양을 보고 얘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차트적으로. 얘는 그냥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갈 수도 있으려나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모양으로는 뭐가 없다. 네, 네. 그 다음 영창케미칼. 얘는 타점이 나온 거죠. 왜 또 몰라. 쭉 내려왔다가 요렇게 만들면 어디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요? 네,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얘도 지금 올라가는 게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갭까지 13,500원까지 딱 갔다가 요 갭 메꾸고 또 쏙 하고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13,250원을 넘는 게 원래 매수 타점이 맞아. 그런데 얘는 여기 앞에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갭인 13,550원, 13,550원을 넘어서게 됐을 때, 확실하게 넘었을 때 네,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뭐 정찰병을 보내놓던가 여기 언덕 넘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은 요 언덕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인데 요 갭만 없었으면 요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면 애누리 없겠지만 네. 여기 갭이 있으니까 요 갭을 요렇게 메꾸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질 수 있다고요. 갭은 항상. 네. 네. 오케이? 이렇게 갭 있는 종목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은 영창 케미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에 다 똑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AD 테크놀로지. 그쵸? 얘는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 똑같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면 더블맨 왜 그런데 요즘엔 이런 모양이 뭐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왜 예전에는 안 나왔지? 예전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하락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여기를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형주에서 네,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지 갈 수 있어요. 네, 코스피랑 나스닥이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 얘는 그럼 매수 타점이 어디겠어요? 네, 요 언덕을 넘는 요 라인. 항상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어딜 때 매수한다고? 네,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만 찾아놓으세요, 다. 네, 종목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런 모양을 찾아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여기를 넘어갈 때 매수하면 되죠. 그지? 더블맨 그렇게 모르는 게 없는데 왜 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자, 칩셋 미디어가 방금 봤던 그 영창 케미칼이랑 좀 비슷해요. 원래는 얘가 어떤 모양일 때 어딜 때 사야 돼요? 그렇지. 얘도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왜 자꾸 이게 나오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언덕을 넘을 때 사는 게 매수 타점이지만
칩셋 미디어는 일단 스타트가 됐다고 보고 여기 갭이죠. 여기 갭 있잖아요. 여기 갭. 네. 요 갭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면 분할 매수로 여기서 한 번, 여기 넘을 때 한 번, 두 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여기 저점 뭐 18,000원, 네, 18,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1차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 언덕을 이 언덕을 돌파할 때 이 자리는 뭐 원래 기본적인 매수 타점인 거고 여기 고점이 얼마예요? 19,400원. 그지? 아마 주봉으로 보면 잘 보여요. 요런 모양 잘 봐두실래요? 네, 이 검정 색깔 선이 주봉상 120선이에요. 네, 이렇게 120선에 지지받다가 언덕을 만들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하면 먹을 자리가 나와요. 이런 모양이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선익 시스템? 뭐가 아니야 또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120선 120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먹을 자리가 나온다. 또 휴마시스 휴마시스도 내려왔다가 120선 120선 여기 넘을 때 매수하면 먹을 자리가 나온다 라고 말을 하면 정말 100명 중에 뭐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명 중에 한 2명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더블맨 포스코 케미칼은 지지 안 했는데 왜 가는 거야? 네? 포스코 케미칼은 120선 지지를 안 하고 여기를 무너뜨렸는데 왜 여기에서 14만원에서 매수하라 그런 거야? 얘는 120선 지지 안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120선을 지지 안 하는 쌍바닥 형태의 모양은 못 가요가 아니라 120선을 지지한 차트들은 여기를 넘으면 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요런 모양, 대형주에서 이런 모양은 이동평균선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 요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매수 타점이에요. 그런데 주봉상 120선이면은 찾기도 편하고 눈에 띄니까 그런 모양을 보시라는 거지. 120선을 지지하지 않은 쌍바닥은 돌파해도 수익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아이, 그 엄청나신 분들이 간혹 나오셔서 그래요. 네, 네. 방금 본 게 뭐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텔레칩스. 네. 자, 텔레칩스도 똑같은 모양이죠. 네, 딱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제가 목이 너무 잠겨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쌍바닥. 그러니까 여기 고점. 텔레칩스도 여기 고점 16,850원. 좀 너무 높은가요? 자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넘을 때 사야 돼요. 아유, 더블맨 너는 네가 언덕 넘을 때 사면 된다며? 네. 그럼 여기도 언덕인데? 여기도 16,000원도? 근데 여기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그 작은 언덕을 매수 타점으로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그렇죠.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241선을 넘는 것을 우리 채널에서는 선호하는데 우연찮게도 241선이랑 얘의 매수 타점이 이렇게 뭐라 그래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중첩돼 있으니까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언덕을 내려올 때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하락했다가 이렇게 언덕을 만들 때 이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단타로 네, 기본적으로 단타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MDS 테크. 그렇죠. 이런 모양은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얘는 내려오는 각도가 여기서 워낙 급했기 때문에 여기 시가까지는 간다고. 이게 참 쉽지 않아. 이런 모양들은. 네, 이런 모양이 뭐가 있었나요? 그 코 뭐였죠? 잠깐만요. 이런 비슷한 모양이 이게 가려면은 내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양양양양양양 이렇게 가야 돼요. 크로바 하이텍? 네. 크로바 하이텍처럼 뭐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팡 하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해야 되는 이런 식의 모양. 세방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방. 네, 세방처럼 이렇게 빵 떨어지면
계속 양봉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양봉으로 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전고점 부근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봤던 MDS 테크는 이게 장대 음봉이라서 이거 잘 매수 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지, 원래는 여기를 넘을 때 살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세니까, 각도가 빵 하고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보실래요? 구경? 뭐, 적자야? 뭐가 단기순이익이? 그럼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건. 그죠? 뭐 굳이, 네, 뭐 다른 종목도 매수 타점이 나와 있는 종목이 있는데, 뭐 MDS 테크에 또 이런 게 또 많이 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매수 타점이 애매한 걸?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지금은 뭐 칩셋 미디어, 영창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매수 타점이 깔끔하게 나온 거죠. AD 테크놀로지는 이미 매수 타점을 지났고, 그지? 지났고, 음, 영창 케미칼, 칩셋 미디어가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종목이 안 간다거나 잘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종목은 이미 매수 타점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영창 케미칼, 칩셋 미디어. 다른 종목은 이미 매수 타점이 지났으니까, 그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일 오후에 올릴게요. 이 대형주들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목이 잠겨서.